기후위기,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용어들을 자주 접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후위기이고 그런 기후위기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걸 기후위기로 보는 거죠. 도대체 기후위기라고 느끼는 것들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길래 그러는 것일까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려면은 실제로 기후변화가 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를 근거 있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 106년간의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는 어떤 기후변화가 있었는가, 이상기후가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자,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이런 용어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어인데 아니 기후 때문에 무슨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그런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후위기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기후위기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뭔지 다 개념 정의가 돼 있죠. 그죠?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기후위기라는 그러한 용어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후온난화라든가 이건 어느 한 부분이고 그것보다 기후변화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후속 세대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후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기후위기다. 혹자는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1kg인가 1톤인가 1kg인가 이 정도가 원자폭탄 31kg하고 맞먹는다. 며칠에 원자폭탄이 하나씩 터지는 꼴하고 같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가 이대로 그냥 방치될 경우에 지금까지의 커다란 멸종, 대멸종이 5번이 있었는데 지구의 6번째 대멸종으로 동식물의 멸종을 촉진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6번째 대멸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번째까지는 어떤 멸종들이 있었나 한번 상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로 짚고 넘어갑시다. 6번째 대멸종. 그 얘기는 5번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이 요때 대멸종이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멸종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멸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하나 빼먹었나? 이거 빼먹었나? 11번의 크고 작은 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커다란 멸종을 이렇게 큰 글자로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 있었어요? 5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이 있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O는 그 지질 시대의 오르도비스키, D는 대본기, P는 페름기, TR은 트라이아스기, K는 백악기 이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6,500만 년 전에 5차 대멸종.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멸종에는 약 4, 5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추정하기를 아마도 빙하기가 왔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우주선들 있잖아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거.
감마선 폭풍이 있었을 것이고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86% 정도의 생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다. 이게 요겁니다. 오르도비스키 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후기 대본기. 이 대본기가 약 3억 7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도 빙하기가 왔었고 운석 충돌에 의해서 약 75%의 그러한 동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다. 아주 센 내가 있네요. 96%. 3차 대멸종이 이때 있었다고 해요.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는데 96% 거의 다 4%만 남기고 다 생물체들이 멸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때는 대규모 화산 폭발로 80%가 가장 최근에 대멸종이 6,500만 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봤자 100살 산다고 치면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기간인 거죠. 이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는데 어쩌면은 이런 5번의 대멸종의 역사에 비견할 만한 대멸종이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 공룡, 백악기 공룡, 스필버그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쥬라기 공원이 아니라 백악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해남이라든가 이런 다 백악기 지층이거든요. 백악기 하면은 이게 흰백자의 흰흑 악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보해협에 가면은 하얀 절벽 있잖아요. 그게 백악기 지층이에요. 물론 백악기라고 다 하얀 색깔을 띈 건 아니고 그 하얀 것 때문에 백악기라는 말이 붙기는 했습니다. 자, 6차 대멸종은 아마도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이 될 거다. 심한 경우에 향후 100년 내에 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거, 산업화, 환경파괴 이런 거, 특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샜지만 6번째 대멸종은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온실가스와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자들 때문에 기후위기를 초래해서 그 기후 때문에 아마도 멸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기후위기라고 주장하느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지난 106년간을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지난 106년간의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 19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난 106년간을 한번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06년간의 연평균 기온은 13.2도시고 연 강수량은 1237.3일인데 이때 최고로 연평균 기온이 높았을 때의 온도가 17.5도, 최저가 8.9, 이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의 기온을 봤더니 20세기 초보다 무려 1.4도씨가 올라 있더라. 이게 겨우 1.4도씨 가지고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도씨, 2도씨, 3도씨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최근 30년 기온을 2010년대로 놓고 봤을 때는 14.1도로 기온이 가장 높았어요. 한마디로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강수량을 봤더니 최근 30년 강수량은 20세기 초보다 124mm가 증가하더라. 최근 10년 동안에 서리가 내리는 일수라든가 한랭이 추운 날이 많아졌고 강한 강수는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하고 전혀 다른
최근 10년간의 이 변화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안 하던 짓 하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패턴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기후변화가 100년간 있다라는 거예요. 계절을 봤더니 여름은 무려 19일이 길어졌고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어요. 이거는 뭐 저도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100살도 안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추웠어. 지금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아마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맞을 듯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절이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준이 뭐냐? 혹시 아시나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다 알죠? 봄은 하루의 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이 봄이라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 그럼 봄은 이때부터다. 여름은 일일 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 올라간 후에 다시 떨어지지 않아. 20도 위로만 가. 그 첫날을 여름이라고 해요. 가을은 20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다음에 결코 올라가지를 못해. 이건 평균 기온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어떤 기온이 나오겠죠. 겨울 일일 평균 기온이 5도씨 미만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안 올라와. 그런 첫날을 우리가 겨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돼요? 5도씨하고 20도씨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봄 5, 겨울 5, 여름, 가을 20, 5도씨 이상, 5도씨 미만, 2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 이걸 기억하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준이 그거구나. 상식의 지평을 넓혔죠. 자, 5하고 20만 기억하라. 그런데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쪽은 뭐냐면은 최근에 과거 30년간의 계절 길이고 바깥쪽은 최근 30년간, 즉 과거 30년은 1912년부터 1941년, 최근 30년은 1988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자, 먼저 과거부터 볼까요? 봄 무슨 색깔이 여기네요. 자, 봄이 이때는 3월과 4월의 중간, 요때부터 봄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 30년은 어때요? 3월 초부터 봄이 시작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일수도 보니까 아까 말한 봄의 기준 5도씨 이상 어찌고저찌고, 여름 20도씨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게 최근에는 88일, 과거에는 85일이었고, 여름도 최근에는 더 빨리 시작되죠. 여름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과거에는 98일이었는데 117일. 그 다음에 가을은 줄어들었어요. 겨울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리한 게 오른쪽이죠. 봄은 13일, 여름은 10일이 빨라졌어요. 봄은 13일, 여름은 10일이 빨라졌고 가을과 겨울은 각각 9일과 5일이 늦어졌어요. 계절의 지속일도 여름은 19일이 길어졌어요. 겨울은 18일이 짧아졌어요. 봄과 가을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름이 길어졌고 겨울은 짧아졌다. 계절이 다 똑같지 않더라. 이렇게 변하더라. 항상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그 봄의 길이하고 여름의 길이하고 가을의 길이하고 겨울의 길이가 우리 손주들이 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길이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최근 100년간을 보니까 이게 맨 아래가 최저 기온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어때요? 조금씩 이렇게 싹 올라가고 있죠. 10년에 0.12도,
10년에 0.18도, 10년에 0.24도. 아이고 0.18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0.18도가 쌓이면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자, 과거 30년 연평균 기온은 12.6도였고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은 14도예요. 올라갔죠. 얼마나? 1.4도나 올라갔어요. 최근 10년간으로 했더니 0.1도가 더 올라갔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면 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 평균 기온하고 월 강수량을 지난 100년간, 106년 동안 내보니까 월 평균 기온이 1월에 마이너스 0.4도, 26.1도 이런 곡선을 그려요. 즉 연평 뭐예요 이게 그 뭐야 월 평균이군요. 이건 월 평균 기온이 그렇고 이 연 평균으로 놓으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7.5가 최고였고 최저는 8.9고요. 강수량 아까 얘기했죠. 연평균 기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뀐다는 거죠. 자꾸 최근의 연수를 기준으로 표집을 해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 강수량 그러니까 하루 강수량이 0mm 이상인 그런 강수량하고 강수일수를 비교해 보면은 연 강수량 강수일수 이때는 빈칸이네요. 측정이 안 됐나 전쟁 때문에. 자, 지난 106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의 강수량은 최근 30년에 비해 모든 계절에서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이 47.3mm로 여름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최근 10년간. 흔히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 관계가 있는 얘기죠.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강수량이 우리는 여름에 많이 오고 겨울에 안 오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름이 아무튼 47.3mm로 가장 감소폭이 큰데 가뭄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 해가지고 이상한 기후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뭐 기상청도 들어가고 환경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가 들어가겠죠. 이분들이 같이 2021년에 한번 모아봤어요. 이 지금 주제가 뭐예요?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정말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걸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상하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기후를 특별히 우리가 이상 기후라고 보는 거죠. 이 보고서를 보면은 왜 이걸 만들었느냐? 지구 온난화, 기후 변동성의 증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가 너무 자주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무조정실, 기상청 주간 범부처연합으로 2010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요때쯤에서 만든 거죠. 그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이상기후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고 앞으로도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죠? 자, 관계부처 합동이잖아요. 엄청 많은 부처들이 이렇게 지필진만 해도 50명 정도가. 결국 이거는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근거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진 경과 이런 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례를 이렇게 본 거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21년까지 2021년, 그냥 2022년 계속 나오겠죠.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꼭 법보다도 법이 없어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디어로 본 2021년 이상기후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미디어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1월달 기온 변동 폭이 역대 가장 1월 중에서 이때 가장 컸대요. 1월이.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1973년 이후에 전국 평균을 봤을 때 1월에 기온 관련 기상 요소별 변동폭을 보면 평균 기온 변동폭 1위, 평균 최고 기온 변동폭 1위, 평균 최저 기온 변동폭 1위, 뭐든지 1위, 뭐가 예? 기온 변동폭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딴 때보다 일이 더 크다니까. 그래서 이상 기후 캘린더에 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역대 가장 높은 기온과 많은 비가 3월에 왔었대요. 2021년 3월에. 가장 따뜻했던 3월. 벚꽃도 그래서 조기 엔딩이 되고, 이 벚꽃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펴도 너무 늦게 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기 엔딩하게 된 그런 사연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60년대 이후에 최고다. 한국 3월 기온이 역대 최고다. 올 3월 기온은 48년 만에 최고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평균 기온이 8.7도, 우리 봄의 기준이 5도였었다고 그랬죠. 평균 최고 기온이 14.8도로 예년에 비해서 2.6도씩 높아요. 평균 최저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높아요. 그래서 서울 벚꽃이 평균 4월 8일 날 폈는데 3월 24일 날 폈고 1922년 벚나무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빨랐대요. 2022년의 이상기후 캘린더에는 뭐가 실릴지 궁금하네요. 이거 나오면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4월과 5월 한파와 초여름 날씨가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진짜 좀 거친 말을 써서 미친 날씨라는 얘기네요. 그죠? 대관령에 세 번째 5월에 눈이 왔대. 역대 세 번째. 22년 만에 대설특보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월 이때 2004년 이후 가장 늦은 한파주의가 발표가 됐대요. 최고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고온이 나타난 또 지역도 발생했대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한 거죠. 평소에 안 하던 기후가 나타났으니까 이상 기후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자주 반복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월 중순에서 하순 폭염과 열대야, 무더위가 지속이 됐습니다. 2021년 얘기이긴 해요. 폭염과 열대야. 7월에서 9월 사이에 짧은 장마, 늦여름에 또 잦은 비가 왔다 이거예요. 장마철이 1982년 이후 가장 늦은 제주 기준으로 7월 3일 시작하고 또 일찍 마감이 됐대요. 장마 기간이 17일밖에 안 됐대요. 역대 세 번째로 짧았다는 거예요. 10월 고온과 저온 극과 극을 달린 10월이다. 아까 3월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낮 30도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주 31.5, 대구 30.9도. 1973년 이후 가장 기온 변동폭이 10월의 기온 변동폭이 컸던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이상한 기후들이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